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아름다운 신경과 한영수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만 쏙쏙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사실 한 80~90명은 편두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시고요. 편두통 증상이 정확히 어떤 증상인가요? 편두통은 머리가 아픈 거죠. 편두통은 아주 흔한 병이에요. 뭐 평생 한 번쯤 머리 안 아파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은 머리가 아프고, 실제적인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는 편두통을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편두통이 있는 사람과 편두통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편두통은 아주 흔한 병이에요. 편두통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죠. 머리가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뭐 머리가 아프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무엇인가 집중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더 잘 관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저도 두통을 항상 달고 다니는데 편두통이라는 게 사람한테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편두통이 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제가 아까 미술 전공했다고 얘기 듣는데. 맞아요. 네. 제가 제목은 좀 알 것 같아요. 기억의 연속성. 네, 맞나요? 맞아요. 이게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작가죠. 아마 그 화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었나 봐요. 편두통이 오기 전에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오라, 전조라고 하죠. 그런 전조 때 본 것을 1시간 동안 스케치를 해서 완성시킨 그림이라고 유명하죠. 이 그림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계가 이렇게 모서리에 누워있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꺾이고 어질어질하다 느껴지게 하는 그림이에요. 맞아요. 또 다른 유명한 그림 중에 이 그림도 다 아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 그림, 피카소 그림.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에 처음 느꼈던 두통이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번져 보였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면은 여지없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리통약을 몰래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이 별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을 오라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조 때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화가들은 사물이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듦이 사실 이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예술적 소재가 됐던 거죠. 이런 예들은 되게 많아요. 음악의 아버지 하이드는 전조 때 들렸던 소리로 작곡에 이용했다는 말도 있고요.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있죠. 거기에 보면 목이 긴 목각 인형이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역시 편두통 때 봤던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변형돼서 보였는데, 그게 예술적 소재가 됐던 거죠. 저 역시도 신경과 의사가 되면서 생각해보면 저의 편두통이 대부분 편두통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네,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예민하고 또 책임감이 또 뛰어나고 또 이러한 여러 성향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뭐 그룹의 퍼스널리티라고 말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편두통이 과연 나쁠까? 그런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두통이 있다고 이제 좀 짜증보다는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편두통을 꼭 타도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병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잘 지내는 것, 사실은 그게 잘 조절되는 거겠죠. 두통이 오더라도 약하게 오게 하고, 두통이 아주 자주 오지 않게 해서 내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이제 그런 게 치료의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남자분보다 여자분한테 발병되는 게 큰가요? 영구적 방법에서 설명되는 건데 여자가 훨씬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여자들이 훨씬 편두통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예민성도 작용되겠지만 호르몬에 관계되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 주기와 관련해서 생리 시작하기 3일 전부터 생리 시작하고 이틀까지 많은 분들이 사실 두통을 겪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러지만 배란기 때도 두통을 느껴요.
그런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질 때 두통이 유발되고, 저는 이게 또한 여자들이 좀 더 편두통이 많은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편두통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두통은 저도 있고요, 또 저희 아내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으로 고생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정말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파서 오시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편두통을 없애려고 하면, 다시는 머리가 안 아프게 하려고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없앨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절해야 되는 병이고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두통이 있으니까 먹고 싶지만 좀 참아주고, 무엇인가 화를 내고 싶지만 좀 참아주고, 아주 예민성을 부리고 싶지만 좀 참아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또 편두통에 좋기 때문에 잠도 좀 더 잘 자려고 애쓰고, 또 좋은 음식 먹으려고 애쓰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관계로 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긴장이 덜 되고, 또 여러 가지 주위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잘 반응함으로써 그 장점을 잘 살려내면은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해가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또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인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2편에서도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댓글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